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이번 강의를 찾아주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아마 에스텔 잉글리시 초급 스피킹 내용을 듣고 이 강의를 선택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내가 어느 정도 영어 기본적인 회화는 기본적인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영어 실력을 더 늘리면서 프리토킹까지 목표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또 이 수업을 선택해 주셨을 텐데, 그 두 분 모두를 위해서 이번 수업에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배워 나갈 거고 또 어떤 부분을 목표로 해야 될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어 말하기, 영어 스피킹, 영어 회화, 프리토킹, 결국 다 영어로 말하는 거를 목표를 가지고 오셨을 텐데, 영어 말하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시중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저도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처럼 같이 한국에서만 성인이 돼서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영어책 한 편을 외워라 이런 것도 봤었고, 영화를 외워라 이런 것도 봤었고, 그런데 그냥 외우기만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약간 한계를 느꼈고, 실은 저는 잘 외워지지도 않고 잘 따라하지도 못하겠고 이런 문제를 겪었었어요. 그거를 제가 다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 올리면서 이 수업을 시작하게 됐고, 또 지금 온라인 강의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영어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잘 하면은 영어 스피킹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여기 적혀 있는 두 가지 기반입니다. 첫 번째는 소리 감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영어를 말을 할 때 영어 말하기 전체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부분이 소리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내가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지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어야지 상대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해나가면서 다양한 영어 문장들을 습득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회화책 문장을 들으셨던, 아니면은 영화, 미드 같은 데서 들으셨던, 아니면 외국인 친구랑 대화하다가 그 문장을 듣게 됐을 때 이게 잘 들리고 잘 그 발음을 따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바로 소리 감각적인 부분이에요. 두 번째, 또 다른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문법 감각입니다. 이 문법 감각이라는 거는 문장을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여러분께서 문법 감각이 있으시면은 원어민들이 스피킹에서 쓰는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에스텔 잉글리시에서는 원어민들이 영어로 말을 할 때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또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 문장을 나열해 나가는지 그 감각 자체를 키우실 거예요. 이 문법 감각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어렵고 스피킹에 도움 안 되고 이런 문법이 아니에요. 스피킹을 위한 문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 같이 발성이랑 발음 교정하실 거예요. 발성이란 말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검색하고 저 발성 배우고 싶어요 하면서 많이 수업 찾아오시더라고요. 발성, 발음, 영어식 소리를 내기 위해서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교정해 나가실 거고요. 그 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문법, 시험 문법, 이렇게 지식을 위한 문법은 말하는 데 도움이 안 되지만 스피킹을 위한 문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우리 초급 듣다가 중급으로 오신 분들은 그 효과를 다 경험을 하셨을 거고, 또 이번 중급반을 처음으로 선택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뭔가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는데 항상 그런 고민들 많이 주시거든요. 좀 이렇게 석연치가 않고 이 문장이 맞나? 아니면 선생님 저 그냥 맨날 하는 말만 간단한 문장만 맨날 말해요. 저 더 유창하게 잘 말하고 싶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스피킹 문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제가 감각이라고 적어놓은 이 두 개가 바로 언어 감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언어 감각을 키우고 나면은 영어 말하기를 잘 하게 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확한 발음으로 우리 발성 발음 교정이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창하게 문장을 만든다는 거, 이게 바로 스피킹 문법적인 부분이고요. 이 두 가지를 먼저 갖춰놓고 여러분이 내가 소리를 낼 수 있으면서 문장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단어, 새로운 단어나 표현, 어떤 주제에 대한 제가 단어나 표현을 이제 프리토킹 연습 시간에 제시를 해드릴 텐데 그거를 넣으면서 내 얘기를 가지고 1분 이상 프리토킹을 연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급반의 목표를 1분 이상 프리토킹하기, 프리토킹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 수업에서 이제 많은 또 우리 수강생분들이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이제 프리토킹을 목표로 할 때 우리가 이걸 잘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어릴 때 해외에서 살아야만 프리토킹을 내가 잘할 수 있나? 아니면은 내가 막 타고난 천부적인 언어 천재여야지만 프리토킹을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감각도 이제 물론 타고난 언어 천재들은 그런 걸 갖고 태어날 수 있겠지만 그냥 저를 포함해서 우리 평범한 여러분들은 그걸 재밌게 배워나갈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해외에서 살아야만 아니면 외국인 친구를 꼭 만나야만 프리토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데 있어서 제약이 너무 클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성인이 돼서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이제 해외에 나갈 수가 없고 어릴 때 살다 온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제 미국인 친구, 외국인 친구를 항상 만날 수도 없어요. 한국인 친구들도 맨날 만나주지 않는데 맨날 만나달라 하면서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어요. 프리토킹을 내 맘대로 1분 이상 하고 싶어요.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제가 했던 방법이고 또 우리 수강생 분들도 하셨던 방법인데 셀프로 프리토킹을 연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연습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영어를 쓸 일이 있으실 때 적재적소에서 이거를 활용해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3개 말씀드렸어요. 정확한 발음으로 교정하는 것, 그 다음에 스피킹을 위한 문법 감각을 키워서 문장을 말을 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기반을 프리토킹에 적용을 해서 같이 연습을 해보는 것. 그러면은 커리큘럼을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면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나갈 거예요. 먼저 제가 이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는 발성 발음 교정 커리큘럼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겁먹으실 필요 없이 배우시면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별로 밟아가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그리고 그날 할당된 양만 소화를 하시면서 점점 이제 따라오시면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계속 복습을 시켜드리거든요. 수업을 쭉 들으시면은 거의 같은 내용이 적어도 서너 번, 많으면 7번까지 계속 반복되도록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하나씩 자세히 보시면은 먼저 발성 부분, 영어는 소리 자체가 굉장히 음질이 다르죠. 우리가 영어를 들었을 때 또박또박, 앵앵거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좀 웅웅거리고 블라블라로 들리고 또 약간 동굴 소리 같고 또 수강생분들의 말에 의하면 교포 소리 같다. 약간 이런 게 발성이에요. 발성부터 교정을 해 나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발음 같은 경우는 초급 듣고 오신 분들은 이미 초급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교정하고 온 부분인데 한번 복습을 할 거고 중급 바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잘 하세요. 그런데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발음 교정이라고 할 때 우리가 모음, 자음, 알파벳 A부터 Z까지 또 이제 단어를 말할 때는 강세가 중요하고
문장을 말할 때는 이 이제 리듬을 지켜서 억양을 지켜서 인토네이션을 지켜 말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발음 교정 먼저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초급 때부터 교정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초급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급 때 배우는 내용이 바로 이 밑에 세 가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초급 때 A부터 Z까지 실은 다 교정하는 걸 해요. 여기 보면 모음이 결국 자음이 결국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중급 바로 듣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 발음 어떻게 발음하지? 아니면은 내가 딱 발음을 했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하고 이제 못 알아듣는다거나 이런 헷갈리는 발음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악센트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이제 스펠링이랑 뭐 이제 발음이랑 다른 예외일 수도 있고요. 모음적인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외래어로 이미 알고 있는 발음과 뭐야 영어 발음 왜 이렇게 달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6개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급 때 자음 발음할 때 L이랑 R, S랑 Z 다 교정해도 여전히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거는 저 영어 그래도 조금 하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막 L 발음, R 발음은 너무 어려워요. Z 발음 너무 어려워요. 이러신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발성 발음 교정을 해서 영어에 이제 영어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모든 단어의 그 조합을 다 배우게 되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중자음이에요. 이중모음도 있기는 한데 초급 때는 이제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있다면은 중급 때는 자음 뭐 2개, 3개, 모음도 여기 있죠? 2개, 3개 모여 있는 것까지 이제 다 할 거기 때문에 영어에 있는 모든 이중자음들 다 하나씩 보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강의 총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발음, 또 문장까지, 스피킹 문법까지 합쳐서 문장 내에서 인토네이션을 지키면서 어떻게 유창하게 말할 것인가까지 쭉 발음 교정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발음 교정을 모두 한 다음에 모두 마치고 나면은 수업을 다 듣고 나면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딱 발음했을 때 영어를 쓰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일이 없어져야 돼요. 이거는 수강생분들이 많이 해주셨던 말씀인데 선생님, 제가 영어로 말하면은 상대가 발음을 자꾸 못 알아들어서 울렁증이 막 생겼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발음 교정하신 다음에 제가 이번에 미국 여행 갔는데 제가 딱 말했을 때 한 번에 못 알아듣는 경우가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씀, 그런 이제 후기들 많이 해주세요. 이 정확한 발음이라는 거는 막연히 발음이 좋았으면 좋겠어. 이거랑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이제 좋다는 거는 좀 너무 막연할 수가 있고 또 나라마다 조금 뭐 그 지역마다 영어도 그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다 잘 알아들 수 있는 정확한 발음으로 교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발음이 좋다 이런 건 좀 너무 주관적인데 그래서 정확한 발음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발음이 좋아지는 느낌도 당연히 드시긴 하실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소리 감각을 모두 배우고 나시면은 이제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셔서 영어를 하실 때 새로운 단어를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새로운 단어도 이거 배웠던 발음 규칙이네 라고 딱 아시면서 이제 자신 있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강의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아는 단어는 아는 단어대로 문장 내에서 지키시면 되시고 새로운 단어 나왔을 때만 한두 번 들어보고 요거 맞아 배웠던 발음 규칙이야 라고 지켜서 말씀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여러분의 영어 실력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스피킹 문법. 스피킹 문법 커리큘럼 부분은 일단 초급 때 했었던 단문 말하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문장 말하는 거 한 번 더 복습하실 거예요. 초급 분들은 총정리가 쫙 되시면서 이번 강의를 시작하게 되실 거고 이번 강의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을
완전히 딱 제대로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번 강의에서 이제 중급 스피킹 강의에서는 원어민들이 스피킹에서 쓰는 모든 문장 구조, 대부분의 문장 구조를 다 배우게 되시거든요. 물론 이제 뭐 원어민이 정말 가끔 어쩌다 너무너무 가끔 쓰는 너무 어려운 문장 구조 이런 건 아니에요. 굳이 그런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다 그냥 쉽게 바꿔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어민들이 쓰는 그 문장 구조들 다 배우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부분들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일단 단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초급 때 배웠던 분들은 아실 텐데 영어는 세 개의 자리로 말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때 주어, 서술어 뒷자리 세 개의 자리로 말하는 거를 같이 연습을 하시고요. 영어식 문장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거 약간 한국식 문장이에요. 원어민들은 자기 직업 말할 때 My job is teaching English 이렇게 안 써요. 나의 직업은 뭐뭐뭐입니다. 이거는 한국어에 입니다, 뭐뭐뭐입니다를 약간 번역하느라 is가 왠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My job is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나라는 주어는 뭐를 한다. I teach English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 서술어 뒷자리 세 개의 자리 원어민들이 스피킹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조로 단문 쫙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 또 이제 기본 문장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주어, 서술어 뒷자리 단문을 말할 수 있으면은 이거를 모두 바꿔서 물어보는 말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초급에서는 이렇게 아까 했었던 주어, 서술어 뒷자리 앞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자리가 있으면은 물어보는 말까지 다 만들 수 있도록 연습을 해요. 아마 이제 처음부터 중급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감이 있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문장은 너가 보인다. I can see you. I can see you. 근데 물어볼 때는 can이 앞에 여기 두 번째 여기 자리로 가면서 Can I see you? Can I see you? 내가 당신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내가 당신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는 맨 앞에 물어보는 말 들어가는 거 의문사 딱 들어가면서 When can I see you? When can I see you again? 이런 식으로 문장 물어보는 거 말하는 것까지 한번 일단은 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복습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2강은 복습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중급 때는 어떤 내용을 하냐면은 아까 그게 이제 단문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주어, 서술어 뒷자리로 원어민들을 가장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민들이 말하는 거 쫙 보면은 거의 한 60~70%는 이 단문으로 말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나머지 30~40%까지 해야지 스피킹에서 쓰는 모든 문장 구조들을 다 우리가 배우고 또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긴 문장 말하는 거, 길게 말하는 거. 그래서 수강생분들 중에 선생님 제가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는데요. 저 이제 좀 길게도 말해보고 싶어요. 이 긴 문장 말하는 거 별거 아니고 요 단문을 또 붙여서 또 다리 하나 놓고 주어, 서술어 뒷자리 이런 식으로 붙여 말하는 법이 있어요. 이제 막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막 관계대명사 뭐 명사절 막 이런 말 몰라도 쉽게 머릿속에 나열하면서 말하실 수 있으세요. 두 번째는 주어, 서술어 뒷자리에서 여기 서술어 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서술어를 어떻게 하면은 그냥 간단한 단어만 넣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풍부하고 풍성하게 말할 수 있을지 배워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디테일도 지켜 말하기. 바로 여기 주어랑 서술어 뒷자리 부분인데요. 제가 초급 때는 관사, 여기 말할 땐 관사 같은 거, 또 전치사 이런 거 그냥 다 빼고 말하기도 하고 틀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중급 처음 이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선생님 저 말할 때 관사 같은 거 너무 헷갈려요.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워낙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내가 쉽게 감각적으로 지켜 말할 건지 모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급에서 배우는 스피킹 문법은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스피킹 문법 배우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 다음에 이제 프리토킹 커리큘럼 이제 말씀드리면은 모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스피킹 문법을 다 공부하고 나시면은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습득력이 좋아집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원어민들이 스피킹에서 쓰는 문장 구조를 다 배워 나가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회화책을 보시던 뭐 영화 대본을 보시던 거기서 거기로 계속 그냥 돌고 돌아요. 저는 그걸 딱 느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외워진다. 우리 영어 하면은 외워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잘 외우고 그런 사람이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전 잘 못 외웠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외우다가 그냥 작심삼일처럼 포기를 해요. 실은 스피킹 문법 감각이 키워지면은 억지로 훈련하듯이 외운다 이런 느낌보다는 습득된다라는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두 번째는 문법 감각을 완성하고 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문장 구조에 맞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시는데 이게 또 프리토킹 연습하는 거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프리토킹도 연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뒤쪽 한번 보시면은 이게 바로 프리토킹 연습할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커리큘럼을 미리 한번 쭉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프리토킹 연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은 다 우리 일상과 관련된 표현들이죠. 뭐 의식주, 직업. 보시면은 이제 우리 한국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만한 그런 이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된 표현을 알려드릴 거예요. 실제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들. 그리고 그 표현이나 단어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표현을 우리가 아까부터 이제 계속 강조해 드렸고 우리가 다져올, 우리가 앞으로 다져갈 발음, 소리에다가 또 스피킹 문법에 쏙쏙 넣어가면서 1분 이상 말하도록 나의 이야기를 말해볼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영어를 많이 말하다 보면, 많이 외우다 보면 잘하겠지가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강 하면서 나 정말 실력이 쓱쓱 늘고 있어. 뭔가 배워가고 있어.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의 영어 목표를 위해서 이제 다음 강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